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좀 마이크론 쪽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좀 우리 시장도 선물 쪽에서 약간 불안불안한 아침이네요. 오늘은 어떤 인사이트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어저께 이제 하이닉스가 주총을 열고 주총 열면서 사실은 오전 7시 한 반쯤에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이제 ADR 상장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네, 드디어 외신에서 좀 다뤘나 보네요. 예, 좀 어느 기사인지 볼까요? 저거 이제 이 코너를 작년 9월부터 이제 계속 시작했는데 단일 이슈에 대해서 하루에 이제 이렇게만 유수의 언론이 다룬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어저께 월스트리트저널, CNBC, 블룸버그 등이 일제히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해당 다른 사안을 갖다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ADR 상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작년 연말부터 나왔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확정을 지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하이닉스가 만약에 ADR을 상장한다면 단숨에 마이크론과의 어떤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매수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리포트 낼 수 있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받으면서 그 조회 공시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 중이다.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게 진짜 뭔가 가능성 있는 거야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몇 번 저희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부에서도 아주 이제 좋아하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환율이 1,5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해당 종목이나 해당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다가 이제 3,500달러를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그 엄청난 외환 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넘어간다는 것은 달러의 반출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한다면 ADR 발행해서 단숨에 몇백억 달러를 조달하지 못하겠지만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늘린다면 어쨌건 그 자체가 달러가 얼마라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좋아하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ADR을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그것을 어저께 오전 7시 반에 이제 공시를 하면서 못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걸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게 그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주식 가치가 좀 희석되는 단점도 있을 텐데 ADR 상장 시의 장단점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밝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 뭐냐면 ADR을 발행한다면 하이닉스가 신주를 발행해야 될 이유는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몽땅 소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는 또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ADR을 하겠다면서 자사주를 소각해? 그럼 안 하는 거야? 이런 의문도 있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 또 하이닉스도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니 우리는 그냥 검토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지만 속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갖고 있던 자사주 소각했기 때문에 신주를 발행해야 됩니다.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내가 갖고 있던 지분이 그만큼 그것이 2%든 1%든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갖고 있던 주식을 이미 장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 갖다가 너네가 회수를 해서 자사주 매입하라는 얘기죠. 회수를 해서 해당 주식을 담보로 ADR을 발행해라. 왜 굳이 신주를 발행하느냐. 신주를 발행하면 그만큼의 지분이 희석이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장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마치 우리가 MTS를 열어서 하이닉스가 뜨듯이 그래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썼냐면은 현재 미국 투자자들이 하이닉스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장에 걸어나 그다음 ETF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는데 이제는 ADR로 된다면 마치 다른 정보 투자하듯이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투자하듯이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맥락에서 큰 장점이라고 얘기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월스트리트저널 그다음에 블룸버그, CNBC 등이 일제히 이 사안을 보도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래도 실보다는 득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ADR의 선배라고 할 수 있죠. TSMC의 경우를 한번 좀 보고 싶네요. TSMC는 상장 이후에 좀 흐름이 어땠나요? 예. 우리나라 기업이 ADR 상장한 적 있습니다. SK텔레콤 상장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는 없고 같은 반도체 기업인 이제 TSMC를 갖다가 모델로 본다면 TSMC가 증시에 상장한 게 94년입니다. 근데 불과 3년 만에 ADR 형태로 미국 증시에 상장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현재로는 어느 정도냐? TSMC 시총의 20%가 미국의 ADR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ADR이 물량이 많아졌고 규모가 커졌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래서 ADR을 통해서 생긴 어떤 TSMC 몸값이 그대로 대만의 가권 지수에 반영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 하이닉스가 ADR로 미국에 상장한다면 거기서 높이 평가받는데 우리나라 그 코스피에서 낮게 평가되는 괴리가 있을 것이다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자본시장이 자유화되는데 현재 하이닉스에 투자해야 될 외국인들이 한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SK텔레콤 한도 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통신사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TSMC를 예를 보더라도 하이닉스에 상장된 ADR의 가치랑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의 가치가 두 개가 괴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점 분명하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TSMC를 예를 보더라도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ADR 물량을 늘린다면 하이닉스에 대해 전체 시총이 20% 정도를 갖다가 ADR로 가져갈 수 있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마이크론이 3등 기업인데 1등 기업인 하이닉스가 3등 기업에 보다 더 낮게 평가받는 것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좀 저밸류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네요.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성공적인 ADR 상장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예, 어느 정도 저밸류 됐냐고 수치를 본다면 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종가 PBR이 3배가 좀 안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PBR이 4배거든요. 약 30% 이상 저밸류했던 것을 PBR로 알 수 있고 PR은 더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소될 수 있는데 ADR이 상장이 좋다. 근데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제 조건 중에 하나 뭐냐? 이 ADR이 상장한다는 것은 SEC, 미국 증권거래소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다른 종목이 상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이 신규 종목이 상장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하이닉스가 고쳐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 후진적인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됩니다. 아니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이고 시총이 700조가 넘는데 뭐가 후진적이냐라고 문제를 담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작년에 하이닉스가 지급한 보수 목록을 보면 박정호 부회장이라고 전 하이닉스 부회장입니다. 현재는 이제 고문도 아니고 경영 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이분이 작년에 가져간 돈이 96억 원입니다. 광노정 대표가 등기이사하고 대표이죠. 이분이 가져간 돈이 43억 원. 근데 최태원 회장은 사실 등기이사가 아니에요. 회장이라는 직감 달고 있는데 회장이라는 직감 자체가 사실은 거버넌스의 후진적인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이사 아니고 미등기이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가져간 돈이 47억 원, 광노정 대표 더 많이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을 제어할 것이 이사회인데 이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거수게 노릇만 할 뿐이지 여기서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제어하고 미국식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간다면 SEC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 ADR이 하이닉스가 어제 공시에 밝힌 대로 연내 상정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블로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먼저 자체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어제 하이닉스 주가가 0.9% 상승에 좀 그쳤더라고요. 생각보다 강한 반응은 안 나왔는데 뭐 이슈가 선반영된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예, 어저께 하이닉스가 상당히 올라갔죠. 이 ADR 이슈가 나면서 기세 좋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란과의 전쟁이 뭔가 좀 잘 끝나나 싶었는데 사실은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 뉴스를 아시겠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가 레토릭 그대로 받아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하르그 섬을 갖다가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그 해병대를 갖다가 이제 보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사실 생각보다 이런 전쟁이 잘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하이닉스가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빠졌는데 삼성전자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